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성장세는 대단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861개에 불과하던 사립유치원은 1988년에는 3,420개, 2018년에는 4,220개로 늘어났다. 정부가 나서서 사립유치원 설립을 자유화하고 수익도 내게 해줬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일어났다. 2018년 현재 유아교육의 75%가량을 사립유치원이 맡고 있다. 민간 주도였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았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의 1인당 월 평균 유치원비는 114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53만 원에 불과하다. 단지 학부모가 직접 내는 돈이 싸다는 점 때문에 국공립이 더 효율적이라 착각할 뿐이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의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만족해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의 유치원을 키울 수 있다라는 동기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창의성을 자극한 것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무상교육 바람을 타고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 마피아들은 몇 푼의 지원을 빌미로 사립유치원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사립유치원에게까지 국유화, 회귀라의 마수가 뻗어갔다. 이는 마치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사립중고등학교를 장악해버린 것과 똑같다. 당시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편답시고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없애거나 회귀화했다. 1인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르는 교육비를 교육부가 관리하면서 이들의 입김도 강해졌다. 사립중고등학교들은 무늬만 사립일 뿐 재산 운영권 등 일체를 국가에 박탈당해버렸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기관들이 세운 중고등학교를 보자. 나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세운 이들 학교에서 막상 종교교육을 할 수가 없다. 교육 관련 마피아들의 몸집 불리기 욕망은 사립중고등학교를 사실상 국유화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면서 사립유치원장들에게 횡령 등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다행히 그 음모는 번번이 실패했다. 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지켜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명품 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했다는 박용진의 말에 대중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책이라며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제안했다. 교육부 마피아들과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실험이 서로 힘을 합쳐 버린 셈이다. 박용진 법은 사립유치원장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의 다름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현재는 정부가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학부모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립유치원을 골라 아이 행복카드로 유치원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정부가 그 비용을 정산한다. 이를 바우처라 부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 환자 사이와 비슷하다. 환자는 의사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다. 환자는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치료비의 대부분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지급한다. 의사가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명품 가방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의사의 자유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이익도 어떻게 쓰든 원장의 자유다. 그런데 박용진은 학부모에게 지급되던 바우처를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 즉, 지원금 지급의 대상을 학부모에서 유치원 자체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사립유치원장들의 자유권을 빼앗고 유치원 교육을 획일화하고 유치원 전교조를 만들겠다는 악랄한 음모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장들의 창의성은 메마르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재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 이사장은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다. 그래서 설립자들은 원장 신분으로 유치원에서 급여를 수령했다.
그런데 박용진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바꾸려 한다. 박용진 법이 통과된다면 유치원 설립자인 이사장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기 돈을 투자해 사립유치원을 차려도 아무 보상도 가져갈 수 없는 해괴한 법안을 만든 것이다. 박용진은 이사장과 원장의 겸직금지 조항이 법인 유치원에만 해당된다고 들러댔지만 또 다른 음모가 있다.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조희연은 개인 사업체인 사립유치원이라도 원화가 200명이 넘으면 법인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유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소리다. 결국 박용진 법이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원화수를 늘릴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각 사립유치원은 자기 입맛에 맞는 급식업체를 골라 자율적으로 급식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박용진은 정부 기준에 맞는 업체에만 급식을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공립유치원 학부모의 91.8%,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92.6%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급식에 만족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박용진은 왜 굳이 이를 바꾸려 할까? 급식업체, 급식노조 등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음모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체인 한유총, 즉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악법 추진에 대항해 개원연기 투쟁을 전개하는 등 극단적 저항도 했었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물든 언론의 질타와 개학을 맞이한 학부모들의 원성 때문에 개원연기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지능적인 전술이었다. 이 같은 언론과 학부모의 지원 사격 속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 법인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한유총은 백기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조희연은 2019년 4월 22일 끝내 한유총의 법인 설립을 취소해버렸다. 사립유치원을 만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됐다.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전열을 가다듬고 지능적인 전략을 짜야 할 때이다. 선거구별로 자유시민 유권자 모임을 만들어 썩은 여당을 박살내고 나태한 야당을 견인하는 일. 이것이 바로 행동 전술이다. 유치원장이든 그 친지든 한 선거구에 200명씩만 모이면 저들을 박살내고 정치판을 뒤엎을 수 있다. 이제 세상을 뒤집을 때가 됐다. 전국에 계신 유치원 원장 이사장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이제 우리가 모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자유시민 유권자 조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심판연대로 모여주십시오.